영화 러브레터 이후로 이와이 슌지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러브레터는 아름다운 작품이었고 한국은 처음으로 겪는 일본 영화에 열광했습니다. 물론 엄격히 말해서 첫 영화는 하나비였고 러브레터는 두 번째지만 하나비가 별 반향이 없었죠. 러브레터는 무수히 많은 일본 영화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완성도를 지닌 영화는 아니었지만 일본 영화가 지닌 감성과 특유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에는 충분한 작품입니다. 아직도 겨울, 눈이 내리는 곳에서 입김을 불며 걸어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뇌리에 선하게 그려지듯 말입니다. 사랑은 남풍을 타고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며. 영화 라스트 레터는 이와이 슌지가 남긴 답장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리 봐도 러브레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벗어나지 못했다는 표현이 썩 어울리지 않는군요. 러브레터를 의식하고 만든 영화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여자 주인공의 직업이 사서라는 점, 장례식 장면으로 시작한다는 점, 닮은 얼굴,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르기까지. 생각해보면 이와이 슌지 감독은 편지에 진심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글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많은 글을 쓰고 또 타인의 글을 읽으며 글로 소통하는 곳일 겁니다. 하지만 이와이 슌지는 그러한 인터넷의 소통, 인터넷의 글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인터넷의 글쓰기와 편지의 글쓰기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인터넷의 글쓰기는 즉흥적입니다. 당장 쓰고 당장 사라집니다. 지금의 감정을, 논리를,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나오는 대로 적는 것이 바로 인터넷의 글쓰기입니다. 감정, 논리, 의견의 배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글쓰기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쉬우며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낭만도 사랑도 진심도 없다는 것이죠. 반면 편지의 글쓰기는 다릅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 편지, 인터넷의 글쓰기처럼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지울 수도 없고 틀리면 안 되고 또 쓰는 속도도 느려지기에 더욱 신중해집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써내려가는 글자 하나, 문장 한 줄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진심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 그렇습니다. 정성을 담아서 쓴 글. 글자이기에 편지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영화는 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편지는 과연 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 편지에 담긴 진심은 상대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차마 보내지 못한 그 편지의 뒷이야기, 라스트 레터 리뷰입니다. 이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말 여름이 한창인 때 40대의 나이인 미사키가 자살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죽음, 그 죽음을 지키는 것은 미사키의 동생 유리와 유리의 딸 소요카, 그리고 미사키의 딸 아유미. 가족들은 무겁게 장례식을 보냅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비가 내립니다. 내리는 빗소리조차 아플 정도로. 유리는 시골의 엄마 집에 딸을 두고 옵니다. 아유미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유리의 딸 소요카. 상실감에 젖은 아유미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죠. 유리는 미사키의 동창회 초대장을 보고는 대리 참석하기로 결정합니다. 언니의 친구들에게 언니의 부고를 전하고자. 20년이 지나서일까 유리를 미사키로 착각하는 친구들. 얼굴이 닮았기 때문인지 유리는 미사키의 이름표를 달고 미사키의 첫사랑 쿄시로와 번호를 교환하기에 이릅니다. 쿄시로는 물론 유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쿄시로는 유리가 보낸 편지를 읽습니다. 전달되지 못했던 편지, 전달돼야 했던 마음. 그리고 쿄시로는 미사키의 옛 주소로 편지를 보냅니다. 옛 주소, 졸업 앨범. 많은 부분이 러브레터를 닮았습니다. 특히 옛 주소로 편지를 보내는 부분이 그러합니다. 이사를 잘 다니지 않는, 태어난 마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본인들의 특징을 고려한 것일까요? 쿄시로의 편지가 닿는 것은 미사키가 아닌 아유미. 아유미 역시 엄마를 닮았습니다. 환생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요. 물론 소요카 역시 유리를 닮았습니다. 엄마를 쏙 빼닮은 두 사람의 딸. 도착한 편지에 답장하는 아유미, 미사키의 이름을 빌려 쿄시로에게 미사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과거가, 찬란했던 청춘 시절의 보석 같은
그리고 두근거리는 사랑의 이야기가 풋풋한 향기를 풍기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사키와 쿄시로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쿄시로가 전학을 오던 순간 고등학교 3학년의 여름. 쿄시로는 유리와 함께 생물부 활동을 하다 미사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학년의 마돈나, 전교회장, 유명인사, 난데없는 여름 감기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미사키. 쿄시로는 유리의 도움으로 미사키를 처음으로 받고 벼락 같은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은 첫사랑의 설렘이었죠. 첫사랑은 언제나 설레면서 동시에 두렵고 이상한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세상의 법칙이 뒤바뀌는 것 같은 경험을 선물하죠. 하지만 쿄시로의 감정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쿄시로를 좋아하던 유리의 거짓말, 눈물이 고인 맑은 눈동자로 러브레터를 건네는 장면이 그림처럼 지나갑니다. 어쩌면 유리가 쿄시로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은 이때의 아쉬움과 아련함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쿄시로는 미사키와 대학 시절 연애를 했습니다. 그 연애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죠. 때로 사람의 기억에는 한 장의 풍경 사진처럼 각인되는 추억이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떠올리게 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들. 쿄시로는 한눈에 반했던 미사키, 즉 미사키와의 사랑에 빛나던 그 순간들에 집착하고 그리워합니다. 소설가가 된 쿄시로는 여전히 미사키에 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작품의 이름도 미사키죠. 유리가 남긴 주소로 유리를 찾아온 쿄시로, 미사키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미사키를 버린 비정한 남자, 폭력적이었던 남자. 그래서 미사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갔고 그녀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만든 남자. 그리고 여전히 미사키가 아니면 글을 쓸 수 없는 쿄시로. お前が振られてなけりゃあの小説すらないんだぜお前の人生によつまりあの小説は俺とあいつからのプレゼントだ 다시 찾은 구교사, 미사키가 환생한 것처럼 닮은 아유미, 그리고 유리와 꼭 닮은 딸을 발견한 쿄시로는 아유미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 늘 고통받았던 미사키가 그 지옥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쿄시로가 보내준 편지를 다시 읽는 것이었다는 말. 세상이 그녀를 힘들게 하고 남편의 폭력에 당장이라도 생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대학 시절 나를 사랑했던 남자가 적어준 따뜻한 편지를 다시 읽으며 그것을 위안 삼아 생을 견뎌내야 했던 미사키. 사랑의 추억은 그렇게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마지막 힘이 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쿄시로가 떠난 후 아유미는 엄마 미사키가 남긴 편지를 읽어봅니다. 편지의 내용은 미사키와 쿄시로가 적었던 졸업연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졸업연설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고교 시절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꿈을 이루기도 좌절하기도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괴로운 일을 겪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이 장소를, 이 시간을 떠올리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 장소는 자신의 꿈과 가능성이 무한하게 여겨졌고 모두가 한결같이 소중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추억을 향한 헌사이며 예찬입니다. 고등학교의 추억은 그토록 아름답고 환상적인 모양입니다. 적어도 이와이 슌지에게는 말이죠. 잔잔하고 아름다운 영화, 그리고 삶을 이어나가는 희망과 삶에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영화 라스트 레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에 남긴 희망의 메시지였음을 생각해보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이라고 이와이 슌지 감독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작인 러브레터에 영향을 받은 장면들이, 그리고 미사키를 버린 남자와 아내가 러브레터의 주연을 맡은 이들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유리의 남편으로 나오는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모습도 반가웠고요. 생각보다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줍니다. 아쉬운 부분도 많은 영화입니다. 우선 미사키에 대한 설명이 너무 적습니다. 미사키와 쿄시로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미사키가 왜 그런 폭력적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어째서 그렇게 도망치듯 결혼해야 했는지, 그리고 평생을 고통받으면서도 어째서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기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리에 대한 서사도 적고 쿄시로의 이야기는 지나치게 감상적입니다. 엄마를 꼭 닮은 딸, 그로 인해 이어지는 인연의 연결이라는 측면도 자기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특한 영화를 많이 보여준 이와이 슌지 감독은 여전히 러브레터의 감상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감상적이고 고심이 적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와이 슌지는 대놓고 자신의 과거적인 러브레터와 4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와이 슌지는 어떨지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두 작품이 이와이 슌지의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들이고 이와이 슌지의 빛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교 시절로 돌아가는 영화의 내용처럼 이와이 슌지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빛나던 시절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던 시절로, 아름다웠던 시절로요. 하지만 저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은 아름답죠. 우리가 아직 순수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몸과 정신이 성장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시절이었기에 더욱 깊게 자리하는 아픔과 상처와 또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건 평생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가지는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과 동경은 거의 집착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저는 고교 시절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미사여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가능성이라는 게 참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꿈을 상실한 사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고교 시절을 떠올리라는 것이 위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며 그래, 그 시절에 나는 아름다웠지 하면서 위로를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쿄시로처럼 성공적인 고교 생활을 하고 고교 시절 평생의 사랑을 만나 대학에 가서는 그 사랑을 잠시 이루기도 했던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고교 시절은 떠올리기 싫은 기억으로 점철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하게 말하자면 고교 시절은 그저 과거에 지나지 않아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내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일본식 감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이유일 겁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변화에 대한 저항, 지나간 추억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미화와 동경. 이러한 태도는 이와이 슌지의 영화 전반에 거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쿄시로도 그래요. 25년간 너만을 사랑했어.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면 믿겠어? 라는 말. 집착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게 로맨틱하게 들리나요? 물론 생각이야 나겠죠. 헤어진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랑 계속 지냈으면 결혼을 했을까? 행복했을까? 혹은 그립다거나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순간이지 않은가요? 생각해보면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세월의 흐름은 많은 것을 변하게 만듭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고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을 지금까지 생각하고 그 첫사랑을 소설로 쓰고 여전히 잊지 못해서 첫사랑의 동생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세월에 머물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서사입니다. 요즘 세상의 편지도 저는 공감하기 어려웠어요. 저도 손편지를 좋아하고 종종 쓰기도 합니다만 살아있는 감각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오가고 사랑이 시작되고 지금 살아있는 대화가 오가는 건 카톡이지 편지는 아니잖아요. 왜 이와이 슌지는 디지털 매체와 변화된 메신저에도 추억이 아련함이 깃들 수 있다는 걸 부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서치의 오프닝 시퀀스를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Look what I got. What is that? What, you don't know Pokemon? 영화 라스트 레터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저는 차라리 중국판이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미사키에게 아들이 있는 편이 차라리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야기 진행도 간결했고요. 일본판은 감성이 지나쳤어요. 그럼에도 이와이 슌지는 여전히 볼만한 영화를 만듭니다. 머물러 있는 일본 영화. 더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돌아본 것이었을까요? 그랬기를 바랍니다. 이와이 슌지 역시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여러분은 라스트 레터 리뷰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